파리올림픽이 폐막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그동안 참아왔던 선수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 쓰레기로 가득한 더러운 생강에서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은 경기를 마친 뒤 스포츠 음료 대신 유독 콜라를 마시는 모습이 많이 포착됐습니다. 콜라에 포함된 산성이 인간의 소화관을 따라가며 표백제와 비슷한 원리로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선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기 때문인데요. 생강물을 얼마나 꺼려했으면 콜라라도 마셔 소독을 하고 싶었는지 선수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올림픽 기간 내내 생강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선수 타일러 미스로추 그는 결승점을 통과한 후 10여 차례나 구토를 반복했고 트라이애슬론 혼성 계주 경기를 치른 벨기에 소속 선수 4명은 생강물을 마시고 병에 걸려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콜라에 포함된 성분 중 어떤 것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수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많은 콜라를 마셔댄 것입니다. 생강에서 수영을 한 선수들에게서 항의갑이 빨치자 유명 AI 작가가 쓰레기가 가득한 생강에서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장면을 AI로 제작해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이죠. 해당 작가는 마크롱이 생강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있거나 동칠갑을 하고 수영하는 영상이나 마크롱이 부인과 파리 시내 쥐떼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장면, 음식 쓰레기 생강에서 돼지들과 수영하는 장면 등 파리올림픽을 풍자한 AI 영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생강에서도 선수들의 마음을 대변한 영상을 올리자 선수들이 몰려가 수많은 댓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이벤트, 프랑스 너흰 영원히 이걸로 조롱받을 거야. 우리 선수들은 역사상 최악의 올림픽을 파리에서 달성했습니다. 나는 메달을 잃더라도 그물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 역대 최악의 올림픽 파리 2024는 최악이야. 패션업계를 보면 이 나라가 정말 깨끗하고 화려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역대 최악의 올림픽 국가. 쓰레기 주의 소매치기 우회고획 수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비한 선수들을 이렇게 대하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프랑스가 얼마나 과대평가된 나라인지 선수들 모두가 알게 된 올림픽이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결국 메달조차도 가짜였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남자 스케이트보드 스틱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미국 선수 나이자 휴스턴이 자신의 SNS에 올린 메달 사진을 공개하며 파리올림픽은 저질 메달 10위에서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받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메달이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메달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이번 올림픽 메달을 루이비통 그룹 산하 주얼리 브랜드 쇼메가 디자인했고 메달 뒷면 중앙에는 실제 에펠탑 철조각을 고급 보석처럼 사용했다고 자랑했죠. 휴스턴의 영상을 보면 승리의 여신 니케가 양각된 메달 앞면은 표면이 벗겨진 듯 군데군데 잿빛으로 변해 있고 파리올림픽 로고가 새겨진 뒷면은 표면이 녹슬어 벗겨진 모습입니다. 휴스턴은 메달이 새것일 땐 멋졌지만 땀 흘린 다음 몇 번 목에 걸고 주말에 친구들에게 착용하게 했더니 색깔이 바랬다며 생각만큼 품질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메달 품질을 조금 더 높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금메달의 가격은 약 1027달러, 은메달은 535달러, 동메달은 4.6달러 정도 비용으로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취재한 가디언 기자는 동메달은 구리 아연 및 주석의 혼합물인데 부식 속도는 합금의 금속 비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렴한 금속은 그 과정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메달에까지 돈을 아끼려다가 부식된 메달을 교체해줘야 하는 지경에까지 온 것이죠. 다양성과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한 이번 파리올림픽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조롱을 받으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장 내 매점에서는 보증금 이유를 받고 에코컵에 탄산음료를 팔았습니다. 친환경 탄산음료 음수대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그러지 못해서 나온 궁여지책으로 플라스틱 병에 든 탄산음료를 플라스틱 컵에 담아 팔았고 이 유로 때문에 컵을 반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결국 플라스틱을 2배 더 쓰는 꼴이 되었죠. 파리의 생드니에 아쿠아틱스 센터 한 곳만 새로 짓고 나머진 기존 경기장 등을 활용해 친환경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발상 역시 허점투성이었습니다. 경기장을 짓는 대신 시내 곳곳을 사이클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때문에 아름다운 뷰는 나왔지만 정작 차량 운전자들은 2km 거리 운전할 때도 경기장을 피해 20km 이상을 돌아가느라 기름이 10배씩 더 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서핑 대회는 파리와 16,000km 떨어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타히티 섬에서 열렸습니다. 파리 땅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대회 운영을 위한 대형 타워를 만드는 과정에서 타히티 산호초는 다 파괴되고 말았죠.
개막식 공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수조 원이 들어가고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생강 수질 개선 사업도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개회식 연출로 거센 반발이 일었던 만큼 조직위는 폐회식 구성에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 연출도 맡는 티에리 르불 총감독은 개회식에 거센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폐회식 대본을 수차례 수정하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개막부터 폐막까지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는 파리올림픽 끝자락에 다음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저탄소, 저비용 올림픽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흐름에서 서울보다 더 최적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매우 넓은 강을 끼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유량이 한반도에서 가장 많으며 유역 면적도 한반도에서 가장 넓기도 하지만 폭이 1km나 되는 거대한 하천이 대도시를 가르는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잠수교는 보행 전용도가 되고 올 10월이면 한강에 수상버스가 다닙니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수상호텔과 수상오피스까지 들어서며 한강이 랜드마크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인데요. 앞으로 한강은 별다른 수질 관리 없이 바로 들어가 수영을 해도 안전한 아름다운 강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2024 파리올림픽까지 수영과 트라이애슬론 종목을 자연 친화적 강물에서 치렀는데 수영하기에 한강보다 더 적합한 강은 없죠. 프랑스 생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수려한 한강에서 대회가 열린다면 선수들 역시 고통당할 일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강도와 소매치기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피해를 입은 선수와 관광객들이 많았는데요. 밤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치안도 서울만이 가진 큰 강점입니다. 문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률이 사상 최고라는 점입니다. 현재 유치를 희망하는 곳은 독일 베를린, 이집트 신행정수도, 카타르 도하, 덴마크 코펜하겐, 인도 아마다바드 뉴델리, 중국 칭다오,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튀르키예 이스탄불, 폴란드, 멕시코까지 등 10개 도시가 넘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쟁 도시들에 비해 서울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은 경제성입니다. 서울에는 88 서울 올림픽의 인프라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경기장은 물론 교통 숙박 등 인프라가 탄탄해 새로 투입될 공적 예산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에도 좋은 시설이 많이 있죠. 잠실의 올림픽 시설은 2026년 착공해 2031년까지 스포츠와 문화 등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단지로 재탄생될 계획을 갖고 있기에 현재 서울은 유치만 하면 거의 100% 흑자올림픽이 될 것이라 전망되는데요. 아무리 많은 도시들이 2036 올림픽을 희망한다 해도 서울만큼 적합한 도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더 많이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더 멋진 모습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